안녕하세요. 미국 유학고수 TV 시청자 여러분들, 유학고수입니다. 오늘도 멤버분께서 댓글로 질문이 있으셔서 읽고 대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질문 읽습니다. 안녕하세요, 유학고수님. 유튜브 알고리즘 구독 목록을 초기화하기 위해 아이디를 바꾸었습니다. 예전에 교환학생과 복수전공 관련해서 답변을 받았던 구독자입니다. 주변의 교수님들께 자문을 구한 결과 교환학생을 가는 것이 유학 나가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올해 초에 연구 중심 주립대학 중에 제가 선택할 수 있는 옵션 중 가장 좋은 학교를 지원하여 P로 시작하는 주의 주립대 컴퓨터 엔지니어링에 합격을 하여 올 가을 학기에 파견을 가게 되었습니다. 제가 한국에서 전자전기공학과 차세대 반도체공학을 복수 전공하는데 둘이 비슷하지만 어려운 수업들을 더 듣고자 복수 전공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미국은 컴퓨터 사이언스와 컴퓨터 엔지니어링이 구분되어 있고 전자과 같은 경우에는 컴퓨터 엔지니어링과 과목이 비슷하더라고요. 제 교환학생 파견의 목표는 두 가지와 같습니다. 첫째는 운영체제, 마이크로 프로세서, VSLI 설계 등 전자과 핵심 과목을 미국에서 들어볼 생각입니다. 이를 위해서 컴퓨터 구조, 디지털 시스템, 전자 회로와 같은 선행 과목을 이번 학기에 들을 예정입니다. 둘째는 미국 연구실에서 연구 인턴을 하고자 합니다. 단 한 학기 예정이기에 미국에 가기 전에 미리 컨택을 해서 한국에 있는 동안에 줌으로라도 미팅에 참여하고 미국에 가서 학기가 시작하자마자 연구실에 녹아들 수 있도록 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어제 제가 P로 시작하는 이주립대의 전자컴퓨터학과의 랩들을 조사해본 결과 컴퓨터 아키텍처 관련, 집적회로 설계 관련 분야 랩실들은 모두 외국인이 대부분인 랩실이고 교수님들도 다 외국인이시더라고요. 저는 미국 대학원 입학을 어필하며 인턴을 지원할 생각인데 추천서를 써주기는 할지와 고수님께서 강조하신 내국인 위주의 랩실에는 못 들어갈 것 같아서 걱정입니다. 제가 관심 없는 분야이지만 내국인이 있는 랩실로 컨택을 할지 관심 있는 분야이지만 외국인들 위주의 랩실로 컨택할지 걱정입니다. 물론 아직 학부생 3학년 올라가고 전공기초만 들은 상태이고 아는 것이 적어서 관심 분야도 아직 딱히 없어서 열린 마음으로 접근을 해야 할까요? 영상 보고 많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항상 감사합니다. 네, 멤버님 질문 잘 읽어보았습니다. 답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컴퓨터 사이언스와 컴퓨터 엔지니어링 차이에 대해 말해봅시다. 컴퓨터 사이언스는 컴퓨터의 이론적 측면에 더 중점을 두는 반면 컴퓨터 엔지니어링은 컴퓨터의 실용적 측면에 더 중점을 둡니다. 그래서 컴퓨터 사이언스 전공자는 컴퓨터의 소프트웨어적인 측면에서 활동하는 경우가 많고 컴퓨터 엔지니어는 하드웨어적인 측면에서 활동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미국은 전공학과가 무엇인지 이력서에 찍힌 것보다 실제 인터뷰를 패스하는 능력을 중요하게 생각하므로 크게 의미를 두지 말고 하고 싶은 거 하면 됩니다. 제 친구는 생물학과에서 학부, 석사, 박사 학위를 마치고 실리콘밸리의 SNS 회사에서 인공지능 머신러닝 알고리즘 개발하는 프로그래머로 일하고 있습니다. 인터뷰만 통과할 능력만 되면 학벌이나 학과를 보지 않는 게 미국의 실용적인 문화이며 어느 학교 나왔는지 어느 과를 나왔는지를 보고 사람이 할 수 있는 범위를 제한해버리는 게 한국의 유교적 틀딱 문화입니다. 컴퓨터를 좋아하시는 것 같은데 님이 하고 싶은 과목들을 봤는데 솔직히 너무 구립니다. 구리다는 표현을 써서 죄송합니다만 솔직히 이야기해주는 것이 예의 지키느라 중요한 것을 이야기해주지 못하는 것보다 낫다고 생각합니다. 한국에서 학부 공부를 했기 때문에 미국보다 매우 뒤처진 주제에 관심을 가지게 되는 게 한국인 유학생들의 트렌드입니다. 미국은 실리콘을 베이스로 한 컴퓨터는 이미 시대가 지났다고 생각합니다. 님이 말한 주제들은 당장 올해나 내년에 미국 실리콘밸리에서 취업할 때 핫한 토픽이지 대학원에서 할 만한 미래형 연구가 아닙니다. 지금 2024년의 운영체제, 마이크로 프로세서, VLSI를 연구하고 실리콘밸리에 취업해서 현역으로 컴퓨터 회사에서 일하는 박사들은 저것을 미국에서 언제 공부했을까요? 1980년대쯤일 것이고 그들은 대부분 할아버지 엔지니어들이십니다. 그런 한물간 기술을 공부한 나이 많은 교수들이 미국에서 인생 잘 안 풀려서 한국으로 밀려간 것이고 한국의 학부에서 80년대나 90년대에나 미국에서 가르쳤을 이론들을 아직도 한국에서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님의 시선이 구시대에 머물러 있습니다. 이제 실리콘 컴퓨터의 시대는 지났습니다. 이제 미국으로 대학원을 간다면 양자 컴퓨터를 해야 합니다. 하드웨어보다는 소프트웨어 관점으로 공부하면 좋겠죠. 안 봐도 비디오입니다만 양자 컴퓨터의 특허는 다 미국이 싹다그리 걸어놨을 테고 아시아의 반도체 파운드리 회사들이 이제 곧 양자 컴퓨터의 생산 하청기지가 될 것입니다. 미국이 하는 일은 양자 컴퓨터의 특허, 설계, 연구만 할 것이고 노트북 한 대만 가지고 하드웨어의 설계 도면을 만들어 댈 것입니다. 그리고 양자 컴퓨터를 돌리기 위한 소프트웨어에 미국의 컴퓨터 연구자들은 올인할 것입니다. 소프트웨어는 결국 하드웨어를 지배합니다. 그러므로 미국에서 컴퓨터를 하고 싶다면 양자 컴퓨터의 소프트웨어를 하세요. 왜 님이 관심 있는 랩에 외국인밖에 없냐면 그게 한물간 구시대 토픽이기 때문입니다. 미국 내국인들은 양자 컴퓨터 쪽으로 이미 모두 이동해버렸습니다.
그리고 양자 컴퓨터보다 한 수 위에 있는 기술이 있는데 그것은 바이오테크놀로지입니다. 인간의 뇌에 전자칩을 심어 양자 컴퓨터와 연결하는 연구 등이 최상의 연구라고 보시면 되고 미국 내국인들은 이러한 바이오 양자 컴퓨터 기술 쪽으로 다 이동해 버린 상태입니다. 님이 하려고 하는 운영체제, 마이크로프로세서, VLSI 랩 등에는 후진국에서 온 외국인들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들은 미국의 사정을 모르고 자국의 국뽕적인 민족주의에 가득 찬 좌파진보적인 테크뉴스를 보기 때문에 미국에서 무엇이 잘 나가는지 보는 시선이 없습니다. 미국에서 첨단 연구를 알고 싶다면 미국 내국인들과 유태인들의 연구 동향을 보세요. 미국 내국인들이나 유태인들은 세계를 지배한다고 말할 수 있을 만큼 원천 기술의 많은 곳에 포진하여 있습니다. 한국의 국뽕적인 테크뉴스 좀 그만 보시고 미국에 교환학생 와 있는 동안 미국 내국인들과 유태인들의 움직임만 잘 읽어도 세계의 흐름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제가 미래사회의 로드맵을 알려드릴 테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첫째, 양자 컴퓨터가 보편화된 시대가 곧 옵니다. 전자 실리콘 컴퓨터의 시대는 이미 지나갔습니다. 둘째, 인공지능 알고리즘은 이제 디지털 프로그래밍에서 양자 프로그래밍으로 변화되어 양자 컴퓨터에서 인공지능이 돌아갈 것입니다. 즉, 양자 소프트웨어 시대가 곧 옵니다. 셋째, 인간의 뇌에 전자칩을 받고 모든 지식을 다운로드받는 시대가 곧 옵니다. 바이오 컴퓨터의 시대가 곧 옵니다. 넷째, 이런 시대는 이미 성경의 요한계시록에 예언되어 있고 성경은 이런 시대가 세상 마지막 날에 가까운 디스토피아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을 읽어야겠죠. 다가올 미래가 성경에 다 적혀 있습니다. 다섯째, 세계 종교는 진실한 개신교 빼고 모두 하나로 통합될 것입니다. 종교 통합의 시대가 오면 양자 컴퓨터가 신이 되어 모든 인간의 뇌에 받은 전자칩을 통해 인류를 통제하는 좌파진보적 디스토피아가 펼쳐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컴퓨터를 전공하는 모든 사람들은 미래사회의 신적인 존재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의 종교적 철학적 의미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역사적으로 인간은 자신이 신이 되었다고 착각할 때 인류를 큰 어둠으로 몰고 갔습니다. 성경적 관점으로 보았을 때 양자 컴퓨터는 사탄적인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양자 컴퓨터는 인간을 큰 타락으로 이끌 것이며 대다수의 인간은 인공지능 양자 컴퓨터에 지배당해 비참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컴퓨터를 전공하고 싶은 사람들은 성경책을 많이 읽고 다가올 디스토피아에서 악에 빠지지 않고 선하게 살 수 있는 방법들을 연구해야 합니다. 결국 컴퓨터를 다루는 사람들이 인간을 지배하게 됩니다. 인간은 다른 인간을 지배하는 순간 큰 악을 행하게 됩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